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의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신문을 보다가 좀 재밌는 걸 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디야 3005점이 오픈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몇 주 전 내용이니까, 이디야 커피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전 배재대점을 오픈하면서 가맹점 3005점을 돌파했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책에도 예전에 한번 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디야 커피를 되게 좀 훌륭하다고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디야 커피를 저도 그 개인 카페 하던 시절부터, 이디야를 좀 많이, 벤치마킹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이커리 중에 파리바게트 빼고는 3,000점 이상이 넘어가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디야가 3,005점을 이제 돌파한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보이네요. 근데 밑에 이제 기사 아랫줄에 보면 이디야 커피가 1% 업계 최저 패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1% 이하로 이제 패점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여기에는 교묘한 또 숫자의 장난이 좀 숨어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보통 패점률을 얘기를 할 때 진짜 매장이 닫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디야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해서 이제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야 본사 자체에서도 이제 좀 잘 그런 거를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이디야가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장이 좀 안 되면 내놓고 그걸 이제 또 인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패점률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란 게 죄송합니다. 퍼센테이지란 게 좀 약간 유리라는 게 항상 숫자의 장난이 많이 숨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00군데의 1%와 1000군데의 1%는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또 특히 100개가 넘어가면 이 퍼센테이지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몇십 개 단위 10개에서 1%면 얼마예요? 한 군데죠. 그죠? 10개에서 한 군데 패점되면 10%예요. 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점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숨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패점이 진짜 장사가 잘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이제 쫓아내는 계약을 종료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점률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서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고지고대로 100% 믿는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디야가 3,000업을 돌파했고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의미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프랜차이즈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패점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개인 카페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저는 이제 개인 카페들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창업을 이렇게 추천하는 편이 아니에요. 전 창업을 어떻게 보면 말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맹 계약하고로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말리시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그게 아니라면, 창업을 말리고 싶어요. 특히 개인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잘하니까, 나는 마케터 출신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개인 카페 다른 카페들 안 되는 데들 보면 저건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느낀 게, 야, 이거 현실과 내가 생각하던 이상은 정말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도 이걸 성공시켜야 되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내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좀 빨리 깨달은 편이죠. 빨리 깨달아서 진짜 그 대기업에서 하던 큰 마케팅은 안 하고 이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케팅을 하나둘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온 케이스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진짜 불나방처럼. 난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좋아. 아이템이 이런 거 있으니까 좋아. 이런 아이템이면 충분히 통할 거야. 그리고 뭐 저가 그러니까 가격으로 막 승부를 거면 돼. 뭐로 뭐 목이 좋으면 뭐든지 다 돼. 아니면 돈이 많아서 뭐 인테리어가 좋으면 무조건 돼. 아니면 뭐 내 건물에서 뭐 편하게 하면 돼.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이디야, 이 삼천호점처럼 막 이디야가 진짜 강력한 브랜딩과 그 강력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로 뛰어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리라는 건지 뭐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단골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단골이 되기 전에 어딘가에서도 단골이었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 단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단골들은 언제든지 다른 곳에 단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 충성도가 높게 돼버리면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단골을 확보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부족한 이제 처음에 자기의 브랜딩, 그리고 자기의 콘텐츠를 하면 커피 맛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뭐 음료, 그다음 비주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든 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부족하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정말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쉽게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뭐 자신이 없다,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구상에서 뭔가 뛰어난 강점이 없다 싶으면 차라리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디야는 이제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3,500점이면 진짜 웬만하면 다 겹칠 텐데 상권이. 그래서 뭐 기타 뭐 프랜차이즈 찾아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생각해 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메가커피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저는 프랜차이즈를 업을 특히 하는 그런 본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가 커피는 분명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마땅히 떠오르는 이디야 외에는 제가 마땅히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좀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들이죠. 뭐 투썸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서민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브랜드들도 뭔가 이제 확 오는 그게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내리박히는. 그냥 브랜드는 확실히 소비자한테 인지되긴 하지만 뭔가 뛰어난 강점이 지금 눈에 띄지 않아서 좀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힘들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내느냐, 해법을 찾아내느냐, 이런 게 문제긴 하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창업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이길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를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점 분명히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진짜 가슴속에 확
집어넣고 내가 얘들을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꼭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진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진짜 내려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